시간에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에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즉 독립 변수 하나에 종속 변수 하나인 가장 심플한 1차 변수 형태의 분석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임상 연구할 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한 개의 독립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종속 변수는 당연히 한 개겠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앞서 보여드렸던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식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저희가 방금 앞에서 배운 것은 y는 a 플러스 bx, a가 절편이고 b가 슬로프 기울기죠. 이게 이제 절편은 하나 그대로지만은 뒤쪽으로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한 개 g로 추가를 했는데 요 g는 잔차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잔차입니다. 여기 잘못됐는데요. 잔차가 되겠습니다. 위에 사용했던 예제를 그대로 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씨름 오스모를 종속 변수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씨름 오스몰 종속 변수가 있고 이제는 독립 변수로 소디움, BUN, 글루코즈, 웨이트, 하이트 총 5개가 있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이 3개만 먼저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귀 분석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사용해야 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였고,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역시나 산점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독립 변수의 하나인 소디움과 오스몰의 관계, BUN과 오스몰의 관계, 글루코즈와 오스몰의 관계, 그리고 필요하면 웨이트, 하이트 이것까지 다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눈에 다 보기 위해서 일부러 화면을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2x2로 나눴고요. 이제 플러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대로 카피를 해서 소디움은 우리 이전에 그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BUN, 글루코즈, 하이트, 웨이트 모두 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2x2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BUN, 가로가 BUN, 즉 독립 변수가 BUN일 때 세로 종속 변수가 오스몰, 그리고 글루코즈 오스몰. 좀 뭐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좀 리니어한 양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하이트와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x와 y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게 선형관계가 있다라고 보기가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양이라든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좀 보기 애매하고요. 다시 플랫 창은 원바이원으로 일단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충 관계는 어느 정도 봤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두 번째 회귀식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회귀식을 추정하는 방식은 앞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과 다르지 않습니다. LM이라고 쓰고 종속 변수 먼저 쓰고 물결, 그 다음에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독립 변수를 쭉 써주면 됩니다. 소디움, BUN 플러스로 쓰면 됩니다. 글루코즈, 웨이트, 그리고 하이트, 그리고 데이터는 DT 이렇게 쓰면 되죠. 이미 나왔지만 이걸 객체로 한번 좀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핏1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공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 물결 x 쭉 되는 거고, 각 독립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나오게 되죠. 절편, 그리고 각 변수들의 회귀 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숫자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오스몰은 1.41 곱하기 소디움, 0.37 곱하기 BUN, 0.37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0.03 곱하기 글루코즈, 0.03은 요걸 반올림한 거겠죠. 그리고 하이트, 웨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84.9는 여기 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추정한 회귀식은 굳이 수학 공식으로 쓰자면은 요런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귀식은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회귀식을 추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추정한 회귀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건지, 그 다음에 추정한 회귀식 내에 포함되어 있는 회귀 개수들도
어떤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봐야 되게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summary 펑션을 쓰면 되고요. summary fit 1이라고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는 회귀 모형이 유의한지 안 한지는 F 분포를 따르게 되고 제일 밑에 있는 것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F 분포 스태티스틱스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죠. p-value. 즉 p-value가 0.05 미만이기 때문에 내가 방금 추정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 썸머리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요거죠. adjusted r-squared. 즉 결정 계수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추정한 회귀 모형을 이용해서 내 데이터에 독립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종속 변수가 적절히 예측되는지 얼마만큼 설명이 되는지 퍼센테이지인데 77%입니다. 앞선 예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소듐만 넣었을 때는 결정 계수가 아마 26% 정도인가 밖에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추가적으로 넣으니까 설명 변수가 77%까지 올랐습니다. 즉 지금 추정한 회귀식으로 내 데이터의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거의 77%까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대충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추정한 회귀 개수 각 독립 변수들별로 소디움, BUN, 글루코즈, 웨이트, 하이트가 있는데 옆에 p-value를 보시면은 소디움, BUN, 글루코즈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면을 보이는데 반대로 웨이트와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즉 5개의 변수를 실질적으로 회귀식에 다 추정해 넣었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소디움, BUN, 글루코즈 요 3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항상 끝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추정한 회귀식이 만족해야 될 기본 가정 을 다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플러스로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2바이트로 쪼개고 플랫 fit 1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레지듀얼 잔차가 뭐 별다르게 뭐 큰 문제 없이 분포하고 있죠.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고 정규성도 띄고 있죠. 등분 상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관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소디움, BUN, 글루코즈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심플한 모형이기 때문에 쉬운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변수를 포함해야 되고 어떤 변수는 빼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인지 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 수업만 들어가도 항상 나오는 문제죠. 아마 선생님들 많이 아실 텐데 이렇게 다항 회귀, 멀티 베리어블 어널리시스를 할 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똑같고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변수는 넣어야 되고 어떤 변수는 빼야 되고 선택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옵션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백워드도 있고요, 포워드도 있고 스텝 와이즈도 있습니다. 백워드는 모든 변수를 다 넣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5개 다 넣는 거죠. 소디움, BUN, 글루코즈, 웨이트, 하이트를 다 집어넣고 이 중에서 제일 유의성이 떨어지는 건 여기선 하이트겠죠. 하이트를 먼저 빼서 다시 모델을 만들어 보고 5개 다 있을 때와 4개 있을 때를 비교를 해보고 더 나으면은 빼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또 그 다음 유의성이 낮은 웨이트를 또 빼는 겁니다. 그래서 빼고 또 비교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백워드고요. 포워드 경우에는 유의성이 높은 변수를 하나를 제일 먼저 넣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디움이 될 텐데요. BUN이 될 수도 있고요. 소디움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BUN을 넣어보고 모형이 더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만약에 BUN을 넣고 모형이 더 나아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즈를 넣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포워드입니다. 이제 스텝 와이즈는 이제 백워드 포워드를 이걸 믹스한 건데요. 백워드 포워드는 한 번 빼면은 영원히 다시 안 집어넣는데 스텝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디움만 갖고 있는 모델에서 BUN 넣어보고 그 다음에 글루코즈 넣어보고 글루코즈 넣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글루코즈 빼보고 그 다음 웨이트 넣어보고 나서 또 글루코즈 넣어볼 수도 있고 별로다 싶으면 또 글루코즈 빼고 이런 식으로 숫한 반복으로 베스트 모델을 만들어가는 단계를 스텝 와이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항상 이제 통계 수업 시간 때 여쭤보면 선생님들 공통되게 말씀하시는데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비록 수치상에 유의하진 당장 않더라도 이
인자는 이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임상적으로 꼭 있어야 될 그런 변수다라고 하면은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모델에 넣어봤지만은 그렇게 유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게 맞는 거지, 아무 의미도 없는,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그런 변수들을 단지 p-밸류가 나왔다고만 해서 꼭 집어넣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적의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물론 p-밸류가 결정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좀 영역을 확대해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이쪽으로 가면은 결국 어떤 모양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예측력이 높고 그런 모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AIC라는 개념입니다. Archaic Information Criteria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AIC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설명력이 우수한, 즉 쉽게 해서 더 좋은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개의 회귀 모형을 많이 추정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 한 개를 고르는 선택의 기준이 AIC 값이 바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사실은 5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하나만 집어넣는 경우 소디움과 인터셉트, 그 다음 소디움과 BUN, 소디움, BUN, 글루코즈, 하이트 넣고 웨이트까지 넣고 단순하게 이렇게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R 스퀘어, 설명 변수, 얼마만큼 설명을, 결정 개수, 얼마만큼 회귀 모형이 설명력이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빨리 이렇게 구해놨는데요.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공식 똑같죠? 오스몰에 소디움 이렇게 하나 만들고 썸머리를 담아서 이제 복잡하게 다 보지 말고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드만 봤을 때 26%, 아까 말씀드렸죠? 소디움만 하나 했을 때 이 모델은 설명력, 결정 개수가 약 26%입니다. 그런데 소디움에 BUN을 추가해서 넣으니까는 결정 개수가 갑자기 76% 정도 올라왔죠. 즉 그 말 뜻은 소디움만 있을 때보다는 BUN을 같이 집어넣으면 훨씬 더 설명력이 올라가고 더 우수한 회귀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글루코즈를 추가하니까는 결정 개수가 77%까지 올라왔고요. 하이트를 추가하니까 오히려 결정 개수가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웨이트까지 넣으니까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한 개 있을 때는 26%, 두 개는 75%, 세 개는 77%. 하지만 하이트와 웨이트, 오히려 독립 변수를 더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 개수는 약간 더 감소하는 그런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5개를 다 구할 필요가 없고 이 5가지 조합에서 결국은 스텝 펑션을 쓰면은 알아서 제일 좋은 최적의 모델을 AIC 레벨을 바탕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까 원했던 공식이 요거였죠. 오스몰에 소디움 더하기 BUN, 글루코즈, 그 다음에 웨이트, 그 다음에 하이트 해서 데이터는 DT, 이렇게 해서 만든 게 fit이라는 객체에 담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스텝 펑션 fit 여기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뮬러는 어떻게 됐나요? 5개를 다 집어넣었죠. 5개를 다 집어넣었을 때 AIC 값이 733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C 값을 줄이기 위해서 뭘 했나요? 4개가 남아있고 1개 하이트가 빠졌죠. 하이트 빠지니까 733에서 731로 AIC 값이 더 좋아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1개 더 빼보자. 혹시 더 나을 수 있는지. 웨이트를 빼니까 729까지 더 떨어졌죠. AIC 값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일 베스트 모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AIC 값이 729일 때 제일 낮았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앞에서 보듯이 소디움, BUN, 글루코즈만 포함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같은 말이죠. 요 3개가 들어가 있을 때 가장 모형이 좋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랑 같은 건가요? 이거랑 같은 말이죠.
유의한 팩터만 들어가는 게 모형의 설명력에 좋지 괜히 유의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웨이트 하이트 같은 게 모형에 들어가 봤자 오히려 모형의 설명력만 더 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심플한 경우는 괜찮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혹은 넣어야 될 변수가 많고 그 임상적 의미도 우리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종속 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뭐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조합 저런 조합 난 다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든 최적의 나는 베스트 리그레션 모델을 찾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온갖 조합을 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OLS RR 이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저는 먼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상당히 재밌는데요. 먼저 실행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fish란 객체에 담았고 OLS step all possible 명령어만 봐도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스텝 펑션을 하는데 모든 가능한 조건을 다 해달라. 뭐 이렇게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가능한 5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모든 모델을 다 만들어내달라 하면은 지금 화면이 이렇게 끊겨서 나왔는데 여기를 볼까요? 추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귀 모형이 지금 몇 개입니까? 31개가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노가다로 할 수 있는 걸 한 화면으로 해주는 거죠. 비유액만 넣었을 때, 소디움만 넣었을 때, 글루코즈만 있을 때, 각각 1개씩 있을 때, 2개씩 이 조합 저 조합으로 있을 때, 그 다음에 3개씩 이런 조합으로 있을 때, 4개씩 이런 조합, 5개 조합 있을 때 전부 다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일일이 구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보면은 제일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가 높은 게 요겁니다. 요거 똑같죠? 소디움, BUN, 글루코즈 약 77%, 거의 77.26%가 제일 높죠. 뭐 여기에 웨이트 하이트가 들어가도 77.17%이기 때문에 요게 사실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결국은 베스트죠. 베스트.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좋은 선형 회귀 모델인지. 여기서 all 말고 베스트, subset 해서 fish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화면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서머리를 보시면은 가장 좋은 모델은 이렇게 있는데 3번 모델이 제일 좋다라는 게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머리 테이블로.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델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에 서플리멘터리로 이렇게 이런 테이블을 제시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인데요. 모델 3번이 뭔가요? 소디움, BUN, 글루코즈를 넣었을 때죠.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가 77.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귀 모형이 어떤 게 제일 좋느냐 할 때 AIC를 찾는다고 했죠. AIC 값도 1299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논문 쓰다 보면은 테이블 이렇게 보면은 모델에 뭐 이거저것 3개 넣어보고 2개 넣어보고 뭐 4개 넣어보고 그랬을 때 뭐 각각 값이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 AIC 값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뭐 이런 변수를 어드저스티드 하는 경우 있고 아닌 경우 있고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그래픽으로도 잘 표현되는 건데 이제 뭐 알아두시면 한번 도움은 되십니다. 많이 쓸 일은 없는데 나는 forward 방법으로 AIC 값으로 변수를 좀 골라달라라고 하면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요. 재밌는 거는 플랫도 제공을 합니다. 플랫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이 플랫의 의미가 뭔가요? 스텝을 거쳐가면 갈수록 AIC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BUN 하나 있을 때보다 forward잖아요. BUN 하나 있을 때보다 소디움을 더하니까 AIC가 더 떨어지고
BUN 플러스 소디움에 글루코즈까지 더하니까 AIC가 더 떨어졌다. 그래서 BUN, 소디움, 글루코즈 이 세 개를 넣는 게 포워드 방식으로 해도 가장 좋은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백워드도 있겠죠. 포워드, 백워드 하나 어떻게 하나 결과값은 사실은 똑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워드로 했고 요거를 플러스로 그려보겠습니다. 플러스로 그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풀 모델 5개를 다 집어넣었을 때 AIC보다 백워드니까 한 개씩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제거하겠죠. 5개 다 있을 때보다 하이트를 제거하고 나니까 AIC 값이 더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웨이트를 빼니까 AIC 값이 더 떨어지는 거죠. 즉 요렇게 2개가 떨어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소디움, BUN, 글루코즈만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회귀식의 형태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담으로 한 개 좀 추가로 넣어놨는데요. 이제는 요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런 펑션이 gg플ot2를 바탕으로 그려졌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요런 색칠, 디폴트 세팅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ggplot2를 명령을 알아두면 좋은 게, 만약에 내가 이런 그래프를 쓰고 싶은데 백그라운드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ggplot2의 형태의 명령어를 그대로 써주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 테마 백그라운드 화이트라는 테마 이렇게 ggplot2의 플러스에서 쓰잖아요. 그렇게 쓰면은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ggplot2의 명령어를 물론 이렇게 클릭으로 쉽게 하는 것도 좋지만 명령어를 좀 쓸 줄 알고 배워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특히나 새로 만들어진 편리한 패키지들은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인터페이스가 ggplot2 바탕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ggplot2 명령어를 자유자재로 쓴다면은 새로운 패키지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그래프에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